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형입니다. 예, 저번 또 문교TV 한 이후로 또 2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도 첫 번째 문교TV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새해입니다. 새해 또 여러 가지 다짐들을 많이 하실 텐데 또 어떤 다짐들을 하셨는지 또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어떤 다짐을 하셨든 작심삼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런 결심한 바들을 잘 성취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이제 1월 달은 학과에서는 큰 행사는 없지만 학생회에서는 지역마다 이취임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 또 학생회 임원분들은 굉장히 또 2021년도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학과의 여러 가지 일들로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또 최선을 잘 다하시고 또 잘 하셔가지고 또 학생회가 또 잘 계속 잘 됐고 또 학과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또 잘 해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또 새로운 임원진을 맡으신 분들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임원 맡으신 거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또 많은 일들을 또 잘 하시기를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학과 지금 그 학교와 학과에서는 지금 신편입생을 모집 중인데 아마 이제 모집이 이걸 들으실 때쯤에는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최종 그 집계를 보니까 작년보다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약 13% 정도 줄었는데요. 이게 이제 뭐 문화교양학과만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학교 전체적으로 좀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또 추가 접수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다 그 방송대 또 문화교양학과에서 공부하신 것들이 다들 또 도움도 많이 되시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또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좋은 경험들을 혼자만 또 갖고 있기보다는 주변에 뭐 친지라든가 혹은 아는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하자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또 임원진 분들께도 또 그런 일을 해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교수님들께 또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남기현입니다. 제가 항상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새해가 됐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학우님들 그 올해 계획하신 거 모두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되면서 다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10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다 계획을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획한 게 있었는데요. 뭐 한 3일 단위로 계속 계획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조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돼서 조금 그런데 이제 10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학우님들도 이제 계획 원래 하신 거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렇게 마음 다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또 계획한 것 중에 하나가 주말에 좀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 일찍 일어나서 조금 활동을 하면 오후 시간이 조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과도 같이 보낼 수 있고 주변에 조금 돌아보고 다녀도 그래도 시간이 오후에 남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학우님들께서도 계획하신 거 하나라도 이렇게 조금씩 지켜가시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다시 한번 그 건강 조심하시고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준영입니다. 아마 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꼭 의도된 건 아닌데요. 순서대로 지금 검은색 마스크와 흰색 마스크, 검은색 마스크 방송직접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일에도 우리는 세심한 배려를 하니까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뭐 남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도 큰 복 받으시고 저는
이 다른 회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드디어 올해가 이민년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제가 드디어 환갑이 됐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제가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이 뭐였냐면 어떤 그 가게를 음식점을 제가 선택해서 갔는데 간 이유는 거기에서 상품을 주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 상품을 받기 위해서 그 가게를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상품이 바뀐 거예요. 제가 원했던 이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품을 이걸 별로 원하지 않는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식당을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에이 뭐 그냥 이거 맞습니까? 그냥 여기서 먹자라고 하고 먹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저희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한편으로 불확실성 또 한편으로 선택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나는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불확실한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1월 달에 원래는 예초 계획은 저는 3번의 오프라인 출장을 가도록 예정돼 있었는데요. 지금 그 오프라인 출장들이 다 취소가 되고 한 2군데 정도 온라인으로 바뀌었거든요.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최선의 선택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최선의 선택이 정말 최선인지는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죠. 미래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 알 수 없고 지금의 최선이 과연 미래도 최선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이 불확실한 상황에 계속 대처해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현재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 언제나 부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최선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어떤 상황이 부닥치더라도 최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완벽하게 대비는 하지 못하겠지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역시 최선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앞으로 더 많이 부닥칠 텐데 거기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자라는 말씀. 저도 노력할 것이고 우리 학우님들도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같이 당부드리면서 함께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이렇게 멀리 있어도 잘 들려요? 네, 음향에 대한 큰 불만은 그래요? 잘 네, 들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중간에 있으니까 앞에서 덕담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덕담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공부하는데 좀 정보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3학년 학생들이 생태적 삶을 찾아서 강의를 듣는데 생태적 삶을 찾아서를 이번 학기에 15개를 새로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15개 강의가 교재 내용하고 상당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때문에 한 2년 동안에 세상이 크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세상 그리고 앞으로 더 바뀌어갈 이 세상과 생태적 삶이라는 게 어떤 연관을 갖고 전개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는 강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강의를 찍었고 앞으로 14강의를 찍을 텐데 그 강의에는 기후변화 문제와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선언이라고 하는 게 지난해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 과연 뭔지 그게 달성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생태적 삶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인구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고요. 우리나라가 벌써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생태적 삶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전에는 뭐 여러분이 강의를 안 듣고 그냥 교재만 읽고 또는 기출 문제만 풀고 시험에 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부터는 교양 과목부터 시작해서 형성 평가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죠. 그래서 20점을 여러분이 강의만 들으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제 강의를 좀 새로운 내용이지만 교재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 20점도 공짜로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최신 정보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혜령입니다. 저는 동화 얘기를 하나 할까 해요. 이번 정초에 올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랑이 해라. 호랑이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힘도 세고 아주 영험한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큰 복을 좀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옛날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가 생각이 나서 이제 그걸 찾아봤는데요. 그 동화가 뭐냐 하면은 그 꼬마 산보 이야기예요. 그 대강의 줄거리를 얘기하자면 이 산본의 가족이 산보 그리고 엄마 먼보 그리고 아버지 전보 이렇게 이제 세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먼보가 산보한테 빨간 저고리와 파란 바지와 초록색 우산과 노란색 신발을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신이 나서 산보는 그 옷을 입고서는 막 이제 정글을 산책을 하다가 계속해서 호랑이를 만납니다. 근데 호랑이가 막 이제 이 산보를 잡아먹겠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산보가 저고리 벗어주고 바지 벗어주고 양산 주고 신발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면을 하죠. 위기를 모면하죠. 근데 그리고서 이제 막 이렇게 도망가다 보니까 막 4마리 호랑이가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나무 뒤에 숨어서 보니까 그 호랑이끼리 이제 서로 싸워요. 막 그 저고리 막 그 뭐 바지 우산 신발을 들고서는 내가 이 정글에서 제일 큰 호랑이다. 막 이렇게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 판가름이 나질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호랑이들끼리 서로 막 그냥 이렇게 분기가 탱천해가지고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무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해요. 근데 너무너무 빨리 돌다 보니까 호랑이가 다 녹았어요. 그래갖고 버터가 됐어요. 예. 그런 바람에 이제 이 산보는 자기 옷을 챙겨 입고 왔고 그 다음에 아버지 전보가 이 퇴근하던 길에 저 버터가 녹아 있는 걸 보고 그 버터를 이제 단지에다 담아가지고 집에 와서 엄청난 팬케이크를 구워가지고 팬케이크를 엄청나게 많이 구워가지고 굉장히 많이 먹고 산보는 몸이 약했는데 그 팬케이크를 먹은 이후로 몸이 튼튼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긴데요. 그 어렸을 때부터 저는 좀 약간 느끼한 그런 음식을 좋아했어요. 기름진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뻐도가 막 그렇게 그냥 엄청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좀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그 동화가 의외로 인종차별하고 오리엔탈리즘 그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70년대 이후로는 그 동화가 이렇게 유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동화를 쓴 사람이 인도에서 성공의 선교사로 그 일했던 여류 작가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거기 쓸 때마다 계속 블랙 산보, 블랙 먼보, 블랙 전보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이제 인종차별 논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인도에서 일을 했는데 이 산보, 전보, 먼보라는 이름 자체가 아프리카계 이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은 우리처럼 유구한 뭐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자랑하는 이 인도를 왜 아프리카하고 미개한 아프리카하고 견주느냐 이래가지고 또 막 굉장히 언짢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같은 피식 영국의 식민지이면서도 뭔가 인도가 아프리카하고 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오리엔탈리즘 혹은 또 뭐 일종의 뭐 이 타자화 그런 경향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아무런 그 정말 철없이 무조건 좋아했던 동화에 이런 식의 그 논란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4마리 호랑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토착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토착 세력들끼리 서로 마음을 합하고 단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싸운 거죠. 그리고 이 토착 세력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의롭지 못했던 거죠. 이 사람을 보면서 뭔가 뺏으려고, 그러니까 그 뭐 국민의 뭐 안전과 생명과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탈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삼보가 입고 있었던 저고리니 뭐 바지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식민 세력이 이 토착 세력을 이제 유인하려고 던진 미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하나씩 이제 차지하고선 그걸 가지고 뭔가 이제 좀 자기가 이 좀 더 그 우세함을 이제 점하려고, 우위를 점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멸한 거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 삼본의 가족은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미끼를 던지고선 나중에 그 바다를 엄청나게 차지해가지고서는 그 체력을 강화시켰던 식민 지배 세력의 앞잡이 뭐 이런 정도로도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 생각이고, 또 이 논란에서 그 동화에다가 너무 그렇게 인종차별이니 오리엔탈리즘이니 그런 거를 또 이 투사하는 거는 좀 지나친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어쨌거나 그 동화를 읽고 생각한 거는 우선 뭐 물론 호랑이 해에 그 영험한 호랑이가 큰 행운을 가져다 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진짜 그냥 바람일 뿐이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싸우지 말고 살아야겠고, 무슨 일 있을 때 서로 대립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우선 일단은 같이 한번 열심히 의논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서 뭔가 어떤 합의점을 찾고 접점을 찾는 게 좋지 않겠냐.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뜬금없이. 버터는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빠졌는데 예, 옛날식 발음으로 빠다요. 네, 안녕하세요. 진보성입니다. 범 내려온다는 2022년입니다. 다들 어떻게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에는 좀 더 많이 걷자라고 하는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울 둘레길도 8개가 있는데 그중 이제 한 코스를 한번 가봤고, 그리고 학교에서 집까지 한 17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걷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될까 했는데 되네요. 그래서 좀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좀 세워봤고요. 실천을 옮기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계획은 이제 주변에 방송대 문화교양학과를 좀 홍보를 좀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좀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 나이대고 40대 중반 정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을 세워도 사실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많은 계획을 한번 이제 무리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이제 해보고 자신감이 붙으면 계획을 또 수정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의 계획을 잘 짜시고요. 저하고 같이 공유하실 계획은 문화교양학과를 여기저기 한번 홍보를 열심히 해보시는 것, 이런 저와 같이 공유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이렇게 계획을 잘 짜시고 또 시행하는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선생님들께서 2022년도 계획이나 이제 2022년도를 보낸 어떤 그 삶의 지혜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생각해봤더니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더라고요. 약간 다들 2022년도를 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2021년도의 일들을 끝내지 못해가지고 2021년도에서 아직도 허우적거리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다들 목표하시는 바 잘 이루시길 바라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방학을 또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또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다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